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그 중에서도 공집합이요. 이 공집합이 좀 찝찝하긴 해요. 왜냐면 그 정의가 원소가 없는 집합이잖아요. 근데 그 집합의 정의가 어떤 원소들의 모임인데 이 공집합은 원소가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좀 찝찝하긴 해요. 근데 공집합이 찝찝한 이유는 우리가 집합을 볼 때 그 원소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 집합은 그 원소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소를 담는 그 그릇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1, 3, 5, 7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이 원소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얘네를 담을 수 있는 홀수라는 이런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. 이걸 여러분이 배운 용어로 다시 말을 해보면은 1, 3, 5, 7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보는 것보다 x 바 x는 홀수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 원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소를 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눈을 가지고 다시 공집합을 바라보면요,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빈 그릇이 보여야 돼요. 공집합은 이렇게 빈 그릇이라는 의미가 있어요. 사실 이렇게 말해도 좀 찝찝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냥 우리가 이 공집합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이 우리가 정의한 이 공집합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집합 체계 안에서 잘 작동을 하는가, 그거를 좀 보면 되거든요.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, 사실 이 부분도 공집합에 한해서는 그 부분을 좀 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찝찝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볼 이 포함 관계인데요.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 집합 A, B가 있을 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, 또는 집합 B가 집합 A를 포함한다는 그 정의는요, X가 A에 포함되면 X가 B에도 포함된다, 이거를 만족하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집합의 정의가 아직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좀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서 너라는 집합이 나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가 가진 건 내가 다 갖고 있다. 네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갖고 있어.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라는 집합은 나라는 집합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거예요. 집합에서. 그럼 이거를 공집합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? 그럼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집합한테 이 얘기를 해보면은, 공집합한테 네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갖고 있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, 네가 갖고 있는 건 이라는 말부터가 공집합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.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애한테 네가 가진 건 이라는 말부터가 성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정의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어요. 대우를 사용하면 되거든요. 대우 명제는 이 집합 다음에 명제 때 배우기 때문에 그때 보면은 되는데, 그래서 이 집합의 정의에 대우 명제를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x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x가 a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 근데 이렇게 쓰면은 여전히 우리 말로 바꾸지 않으면 좀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 언어로 바꿔보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겠어? 라고 말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겠죠. 처음에 명제가 너한테 있는 건 나한테 다 있어 라고 하는 건데, 이거의 대우 명제는 나한테 없는 게 너한테 있겠어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 번째, 이 대우 명제를 한번 공집합한테 말해 볼게요.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집합이든
공집합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. 어떤 집합을 불러오든 공집합한테 나한테 없는 건 너한테 없어 라는 말을 반드시 할 수가 있어요. 심지어 공집합도 공집합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임의의 집합이 공집합한테 이 포함관계의 정의를 말할 수 있으니까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말고도 사실 집합의 체계 안에서 공집합이 잘 돌아가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포함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또 뭐 다른 어떤 체계에 잘 어울리는지 보기 위해서 이 공집합의 원소가 0개라고 정의를 하면 돼요. 그러면은 나머지 상황에서도 공집합이 잘 적용이 돼요. 그리고 오히려 공집합이 있어야 편리한 상황도 많죠. 그리고 공집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을 해보면은 공집합은 어떤 것이 공집합이 아님을 보인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. 어떤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? 1번 문제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?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x바 x는 1번 문제의 답. 장난 같나요? 근데 실제로 어떤 1번 문제의 조건들이 있을 때 이 조건들을 잘 취합을 해서 x바 x는 이 1번 문제의 조건들이라고 쓰면은 사실 그게 그 문제의 해집합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그 해집합이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면 뭘 증명을 하는 걸까요? 적어도 그 해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집합의 개수가 1이라면 그 문제의 해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그 집합이 만약에 무한집합이라면 그 문제의 해가 무한히 많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. 근데 그 첫 단추는 공집합이 아님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이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집합과 명제 또 논리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수리 논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집합, 그 중에서도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그 공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